皆さんおはよう 통역사 노치근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구라고 그러는데요. 가족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가족을 가족구라 그런다. 가족을. 자,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자기 가족을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쪽 표현은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표현은 자기 가족끼리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소후라 그럽니다. 소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얘기할 때 소후 그럽니다. 상대방 할아버지는 오지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는 오지짱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지짱. 그래서 상보다도 짱을 쓰게 되면 약간 친근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를 소보라 그럽니다. 소보, 조모.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와타시노 소보 데스. 그리고 상대방 할머니는 오바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오바짱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를 집에서는 치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방 아버지를 오토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역시 오토상이라고 부릅니다. 오토상. 자, 그리고 집에서 남한테 자기 어머니를 하하라고 부릅니다. 하하. 자, 상대방 어머니를 오카상이라고 됩니다. 오카상 어머니. 물론 집에서도 어머니를 부를 때 오카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친 려싱이라고 그럽니다. 양친. 그래서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 때 양친을 려신. 그래서 상대방 부모님은 반드시 앞에 접두어 고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접두어 오가 있고 고가 있습니다. 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미리 제가 설명을 하면 미리 알고 갑시다. 뭐 크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일본어를 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독이 있습니다. 음독이. 음독은 뭐냐? 한자식대로 읽어주는 것을 음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훈독이 있는데요. 훈독은 순수한 일본어 고유어로 읽는 것을 훈독이라 그럽니다. 훈독이다. 그래서 쿵요미 그런다. 다시 말해서 자, 음으로 읽기. 읽다 때 우리가 요무라 하지 않습니까? 요무라 그럽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동사를 연용형으로 고치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로 끝났으니까 마미무무메메모 미. 그 녀석이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음으로 읽기. 음으로 읽기. 자, 그래서 한자에 보시면 뭐 소후, 소보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훈 읽기. 훈 읽기는 쿵념이라 그럽니다. 훈이란 뜻은 훈은 뜻이란 뜻입니다. 뜻으로 읽기 그런 뜻입니다. 뜻으로 읽기. 순수한 일본식 표현. 앞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형 할 때 아니 그럽니다. 그래서 형을 할 때 아니. 이런 표현들은 순수한 일본 고유어입니다. 일본 고유어. 그래서 한자로 읽느냐, 순수한 일본 고유어로 읽느냐 이런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자, 오는 접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역시 고도 마찬가지로 접두입니다. 그래서 오나 고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존경적인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화어입니다.
물론 세 번째는 간용적으로 쓰는 데에 오고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는 순수한 일본 고유에 붙입니다. 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는 주로 한자, 중국식 한자음으로 읽는 데에 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양친, 려신 이 녀석이 한자식 발음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접두를 앞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일본어로 문법 정의를 했으면 끝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다시 어떤 조항을 붙였느냐? 단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 중국식 한자어이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어 앞에는 오를 쓸 수가 있다. 원래 한자어 앞에서는 무조건 고를 써야 되는데 일상어에는 오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전화가 대화인데 오대화, 전화 오대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뭐가 일상어인지 뭐가 일상어 아닌지 구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 오면은 안내를 해주세요 할 때 그 안내라는 게 일상일까요? 일상어가 아닐까요? 물어보면 거의 50대 50이 나눠진다 봅니다. 일상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내 같은 경우는 손님 접대를 많이 하니까 안내, 나는 늘상 써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손님 접대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쓰면 일상어고 안 쓰면 일상어 아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상어를 정의하는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나중에 오고용법이 들어가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1급에 패스할 때까지 1만 단어까지 할 때는 오고용법은 전부 다 쓰지 마라. 괜히 써가지고 오가 들어갈 자리에 고를 넣어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고가 들어갈 자리에 오를 썼다. 단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오고를 쓰지를 마라 라고 그럽니다. 학생들한테 쉐어를 할 때에 나중에 1급 정도 패스하면 워낙에 많은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망각의 시간대에 도달해서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기초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에는 뭘 쓴다? 고를 쓴다. 자, 여기서 오카상 한자식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오카상은.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일본 고유어입니다. 오카상은. 그래서 앞에서 뭘 넣었다? 오를 쓴 겁니다. 초급 중급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고급이 들어가면은 노다지 예외가 나옵니다. 그럴 때부터는 일본어가 왜 이렇나요? 왜 지조가 없나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하 느낌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망각의 시간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생각 안 해도 뭐 완투투 완용법 필요 없습니다. 1급 정도 지나면 완투투 용법 하나 안 하나 저절로 활용이 머리에 돼서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오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양친까지는 했죠. 자, 오지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오지는 내 쪽에 뭐 삼촌이라든지 그리고 큰아버지라든지 그리고 이모부라든지 그리고 고모부라든지 그리고 동네 아재라든지 모든 총칭이 오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큰아버지,
이모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아버지, 그리고 이모부, 고모부 할 때는 상을 붙여줍니다. 오지상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물론 내 쪽에서도 부를 때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세계적으로 족보를 따졌을 때 가장 어려운 족보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도 족보를 잘 모릅니다. 이 나이 때까지 족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족보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큰아버지든 작은 아버지든 전부 다 오지라 부릅니다. 이모부든 고모부든 오지라 부릅니다. 뭐 오촌 아재든 칠촌 아재든 전부 다 오지라 부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바상 돼 있습니다. 이 오바가 뭐냐면은 자기 쪽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동네 아주머니 다 뭐라 부른다? 오바라 부릅니다. 상대방은 전부 다 오바상이라 불러줘야 됩니다. 물론 내가 부를 때는 역시 상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나이가 낮으면은. 자, 그리고 형은 아니라 부릅니다. 남한테 소개할 때. 그리고 오니상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형, 오빠를 오니상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는 오니짱이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형, 오빠를. 자, 아내는 누나입니다. 그래서 내 누나는 아내지만 남의 누나는 오네상 붙여줘야 됩니다. 물론 누나는 집에서도 오네짱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남동생을 오또또 그럽니다. 남의 남동생은 상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남동생 이름을 불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모또 여동생입니다. 물론 상을 붙여주면 됩니다. 상대방 여동생은. 근데 집에서는 여동생 이름을 불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형제를 쿄다이 그럽니다. 쿄다이. 우리 형제는 쿄다이입니다. 남의 형제는 존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 고를 붙입니다. 그 쿄다이 그럽니다. 그 집에서는 형제 할 때 야 우리 형제 부르지 않습니다. 위에 이름을 다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자매라고 나 있는데요. 물론 일본어로 자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마이 그럽니다. 시마이를 자매라 그런다. 그 정도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마이, 자매. 자, 그래서 고쿄다이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남매 사마 데스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남매 사마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십니까? 고쿄다이와 형제는 몇 분이십니까? 타이틀입니다. 사, 야마다와 박상이 되어라는데요. 사, 박상과 오토산야, 오카산또 자, 이 뒤에 조금 이 쇼 한자는 서자입니다. 뭐 실말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입니다. 그래서 이쇼는 함께 그런 뜻입니다. 이쇼, 일서에서 함께. 그래서 박씨는 자, 오토상 아버지 있어 아버지랑 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랑 오카산또 모모와 어머니와 이쇼 데스까 함께입니까? 함께 사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박상이 하이 데모 치치와 자기 쪽이니까 나츠이 됩니다. 아버지를 치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임마라고 그래서 지금 외국을 가이코쿠라 그럽니다. 항상 외울 때 한자를 볼 때 자, 위에는 뭐다? 가이, 국은 뭐다? 코쿠. 이렇게 발음이 난다. 이렇게 외워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300개에서 한자 500개 정도 외우면은 머리에서
뭐가 떠오르느냐?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서 가로 한글로 가다. 그러면 일본은 가 아니면 가다. 그리고 한글로 되다. 타이 하면 되다. 야 타이 하면 다이. 이런 식으로 싹 정립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됩니다. 거의 80%까지가. 나머지 20%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한자에 이렇게 발음이 나요. 정확하게 발음 나요.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끝나요. 한 달 만에 못 끝납니다. 이유는 예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글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외국에 가이 코코노 출장을 초금 초 그럽니다. 그래서 슈초 그럽니다. 중은 그대로 추 그러죠. 추. 슈초 추 데스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추는 뭐다? 슈츠인데 초, 이 녀석 때문에 초금 처리된 겁니다. 슈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시고토를 일입니다. 시고토는 타메이 데스까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자, 시고토가 일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앞에 오를 붙여준 겁니다. 존경의 접두를 오를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함, 두 번째 때문. 자,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탐해가 명사기 때문에 시고토도 명사기 때문에 노가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일 때문입니까? 일을 위해서입니까? 어느 쪽을 해석을 해서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입니까? 하니까 하이 예. 올해를 뭐라 그랬습니까? 코토시라 그랬습니다. 올 12월까지 주 2가츠마데까지죠. 올 12월까지입니다. 명사니까 뭐가 들어갔다? 노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쉬워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뭐냐면 2개월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폐하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이 아니고 집어넣습니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자, 고쿄다이와 자, 형제를 자, 역시 남의 형제니까 고를 접두어 붙였습니다. 존경어 접두어를 붙였어요. 고쿄다이와 형제는 그랬습니다. 그럼 형제는 몇 명입니까? 이런 말이겠죠. 자, 형을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 형이니까 아니라 그랬고요. 자, 여동생을 이모또 그럽니다. 이모또. 자, 그리고 한 사람을 히토리 후다리 이렇게 하죠. 한 사람, 두 사람, 그 위에는 삼닝, 요닝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는 씩됩니다. 그래서 형과 여동생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다 할 때는 아루도 있고 그리고 이루가 있습니다. 아루, 이루. 자, 아루는 쉽게 표현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무생물체, 이루는 생물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나무가 생물체입니까? 무생물체입니까? 물어보면은 백명이 생물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아루는 무생물체에 쓴다 그랬습니다. 무생물체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루는 생물체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생물체에. 그럼 나무가 있다 할 때 나무는 키라 그럽니다. 키. 그럼 나무가 있다 할 때 키가 생물체니까 이루라고 써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루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이루를 써야 됩니다. 스스로 못 움직이는 것, 그는 아루를 써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있다는 두 개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두리뭉실하게 다 쓸 수가 있는데 일본어는 뉘앙스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인다, 이루. 스스로 못 움직인다, 아루. 나무 스스로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다.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루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 루 앞에 아단입니다. 오단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리마스 있습니다 할 때. 자, 이루는 무슨 동사입니까? 상일단 동사입니다. 상일단 동사는 루가 날아가야 됩니다. 루가 마스 붙을 때. 그래서 이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이동생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아니와 결혼을 캣콩 그럽니다. 캣콩. 원래 결은 캐츠 발음됩니다. 콧 요 녀석 때문에 초금 처리된, 이렇게 초금 처리된 겁니다. 캣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은 뭐다? 원래는 캐츠다. 호는 뭐다? 콩 이렇게 발음난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캣콘 시테이마스 결혼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결혼해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죠. 결혼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캣콘 시테 이마스 해야 되는데 캣콘 시마시다 초급에서 이런 혀를 많이 합니다. 캣콘 시마시다 형은 아니와 캣콘 시마시다 결혼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캣콘 시마시다를 해버리면 결혼을 한번 하고 돌아왔다 돌싱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반드시 캣콘 시테이마스 그 상태를 해줘야 됩니다. 결혼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자 볼까요? 자, 오니상화. 자, 오니상화. 자, 형은 자, 오코상. 자, 오코상가 이마스까? 오코상은 아드님 정도 됩니다. 아드님, 오코상. 원래는 한자로 식자 해서 아들을 무스코라 그럽니다. 무스코를 아들 그럽니다. 무스코의 존경어가 오코상입니다. 오코상. 그래서 형님은 아드님이 있습니까? 이마스까? 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상대방 가족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틀립니다. 우리는 자기 가족은 부모님은 무조건 올립니다. 남한테 소개를 할 때. 일본은 남한테 소개할 때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전부 다 낮춰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자기 사장, 부장, 가장을 소개할 때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직함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타나카, 이름이 타나카면은 타나카 사초, 그냥 타나카 데스라고 합니다. 타나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직함도 사장, 부장, 가장, 직함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정도로 자기 쪽은 무조건 낮춘다. 상대방은 무조건 높인다.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약간 틀리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 코도모 한자 자공해서 코도모는 아이죠. 아이가 히토리마스 한 사람, 이제 한 명 있습니다. 마다 고사이 사이 5세입니다. 5세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박상화. 자, 여기서 몇 년을 자, 난냉 그립니다. 자, 그리고 우마레루. 자, 우마레루가 기본형입니다. 우마레루가 태어나다라는 5단 동사처럼 생겼죠. 그러나 루 앞에 레, 에단입니다. 하일단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사를 연용형을 고치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루를 날립니다. 우마레루 태어나다. 명사가 뭡니까? 탄생, 출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몇 년생입니까?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몇 년생입니까? 그러니까 1992년 우마레데스 1992년 우마레 생입니다. 1992년생입니다. 야마다 씨는 1988년 우마레데스 1988년생입니다.
자, 오탄조비. 자, 생일을 탄조비라 그러죠. 자, 오탄조비가 이츠데스까 언제입니까? 남의 생일이니까 오를 붙여준 겁니다. 자, 탄조비. 한자 식대로 발음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를 붙였습니다. 왜? 생일은 일상어니까 오를 붙여준 겁니다. 자, 탄조비와 9月 14日です. 생일은 9월 14일입니다. 주요가 앞서 배웠죠? 자기 생일은 오를 붙이지 않습니다. 낮수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쪽은 무조건 낮춘다. 상대방 가족은 무조건 높인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가족관계 용어들은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5강이지만은 거의 뭐 8강, 9강까지 제가 보기에는 워밍업 시간 정도로 생각을, 아마 7강, 8강부터는 워밍업보다도 문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44강까지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44강까지는 단어 한 단어도 안 외워도 됩니다. 이 단어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44강까지 해봐야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마음 잡고 보면 2, 3일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잡고 보면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다? 바로 도구를 내가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문법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츠카레사마でした.